굉장히 재정적으로 힘들거든요, 이쪽 연극 쪽은.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은 극단 노랑망토의 대표님 양종윤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아무래도 극단을 실제로 운영을 하셔서 극단 노랑망토의 대표님으로 소개를 드리기는 했는데, 사실 이력을 보면 작연출 쪽으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사실 제가 극단 대표라고 해서 이 도대체 극단장이란 건 무엇일까라고를 좀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저는 그냥 운영 정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의 영역이나 이런 게 나와 있는 정보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극단을 실제로 운영을 하시면서 어떤 부분을 고려하고 또 그다음에 어떤 부분을 신경 쓰고 실제로 작연출과 다르게 운영을 할 때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좀 업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노랑망토는 단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젊은 극단이고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보통의 이제 좀 연차가 있는 극단들은 그 안에 배우들도 있고 연출도 있고 작가도 있고 기획자 이렇게 스태프들 이렇게 다 분야에 이게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제 극단을 이루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우들이 주를 이루고 보통 이제 기획이나 연출, 극작 같은 경우에는 다 제가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필요한 인력들은 이제 외부 인력들을 이제 컨택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제 연출님의 이력서를 보고 방송연예학과를 졸업하시고 또 현재는 공연예술학도 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초창기에는 배우로서 활동을 하신 이력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첫 시작이 이제 무대나 연기 이런 거랑 굉장히 밀접하다고 보니까 그런 거에 비교했을 때 이 무대에서 느끼는 그 매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크셨을 것 같은데, 직업을 선택하시기 위해 방송연예학과를 선택하셨던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학교에서는 연기를 전공했어요. 네, 그러셨더라고요. 졸업해서도 이제 계속 연극판에서 이제 배우로 활동을 했고, 근데 제가 이제 방송연예학과를 갔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배우에 대한 꿈은 없었고 딱히 뭘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좀 영상 쪽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방송연예학과를 영상전공으로 지원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여러 이제 커리큘럼에 따라서 연기도 배우고 영상도 배우고 무대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다 배울 수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정말 저한테 딱 맞았던 게 연기였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연기로 바꿔서 연기 전공을 바꿔서 4년 동안 연기만 죽어라 배웠던 것 같아요. 2015년? 2016년? 이럴 때는 배우로서 계시다가 18년도에 구향이라는 작품으로 어떻게 보면 연출가로서 데뷔를 하셨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작품이 2019년에는 수상을 하시게 되셨죠. 그래서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시던 그 4년 동안 연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연출을 하시게 된 계기가 굉장히 좀 특이했다라고 느꼈거든요. 네. 혹시 그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일단은 많은 배우들이 아마 공감할 거예요. 배우들은 선택받아야 되는데 그 선택받는 것 자체가 힘이 듭니다. 이제 무대는 제한돼 있고 공연도 제한돼 있고 또 영화나 드라마도 제한돼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전국에 정말 수많은 연극영화과, 방송연예학과에서 연기 전공자들이 매년 수만 명씩 나오기 때문에 또 그만큼 경쟁률도 계속 세지고 있고 작업에 참여하는 배우들이, 그래서 배우로서 사실 생존하기가 예술바닥에서는 굉장히 힘이 들었고,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배우는 좀 자유롭다, 좀 자유롭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은 그만큼 또 책임감이 많이 따르고 정말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고통스럽고 힘든데, 저 또한 그랬어요. 저 또한 이제 배우를 하면서 계속 선택받아야 됐고, 또 선택받기 전까지는 너무나 허무한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연극판에 또 있다 보니까 술도 많이 먹게 되고 또 건강을 또 놓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출로 바꿨던 제일 큰 이유는, 배우는 사실 대중들이 생각하는 것 많이 자유롭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예술이 있고 내가 뭔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표현해내기에는 배우보다도 연출이 더 맞는 것 같았어요. 연출은 뭔가를 하고 싶었을 때 그것들을 무대에 펼쳐낼 수가 있는데 이제 배우들은 그 안에서 연출과 계속 상의해야 되고 그리고 주어진 임무를 또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도 많이 필요했고 그래서 뭔가 어떤 예술에 대한 갈망, 갈증 그런 것들이 배우를 하면서 점점 더 심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연기부터 지금까지 한 10년 넘게 이 업에 계신 거네요, 사실. 네. 그쵸. 제가 연출님의 작품들을 인터넷으로 찾아보면서 굉장히 쉽지 않은 소재들을 가지고 스토리를 풀어나가신다라는 느낌을 사실 되게 받았었어요. 앞에 질문에서 언급했던 구향이라는 작품만으로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게 탈북자들, 그것도 탈북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굉장히 소재가 대중들하고 느꼈을 때 공감이 어려운 소재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상도 받으셨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구향이라는 작품을 어떻게 기획을 하시게 된 건지 사실 되게 궁금했어요. 일단 제가 이제 맨 처음 연출로서 데뷔를 할 때 어떤 작품을 해야 되나를 좀 많이 고민했어요. 그리고 해외에 있는 희곡들, 국내에 있는 희곡들을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하고 싶은 작품이 있었어도 어떤 저작권 문제가 해결이 쉽지가 않았어요. 이제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것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제사비로 일단은 공연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제가 글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떤 소재를 갖고 글을 쓸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작품은 이제 그곳이란 작품이었는데 구향 이전의 작품이에요. 맞아요. 시리즈로 이렇게 네. 있으시더라고요. 이 그곳이라는 작품의 소재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들의 얘기였어요. 이제 살아계신 분도 얼마 안 남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은 저한테 두고두고 좀 후회가 될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었고 이 이야기를 좀 더 관객들한테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느끼는 고통을 좀 더 직접적으로 느끼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거의 국내에 있는 모든 위안부 할머님들의 자료를 거진 다 받고 그리고 이제 한 8개월 정도 대본을 썼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작품을 써서 공연을 올렸는데 작품은 이제 보통 위안부 할머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뭐 연극도 있고 영화도 있고 그리고 드라마도 있는데 그분들의 어떤 서사를 쭉 나열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고통에 좀 집중을 하고 싶어서 부조리라는 장르를 갖고 왔었어요. 그래서 관객들한테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위안부 피해자라는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 주인공 여자가 계속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고 힘들어하고 그런 것들을 무대에 이제 펼쳐냈었단 말이죠. 관객들한테 보여주고 나니까 관객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했었어요. 이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그냥 여자가 고통받는 얘기 아닌가? 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받았었고 그때 제가 첫 작품 올리고 들었던 생각이 이건 하나의 도전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뭔가 대중들한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그것들을 관객들한테 보여주고 한번 평가를 한번 받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만들었던 작품이 이제 구향이거든요. 이제 구향은 탈북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 탈북 가족이 이제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이제 체류하면서 겪는 이제 그런 고통에 관한 이야기인데 지금 대학로에 이제 권리장전이라는 여기 축제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권리장전에 참가를 하고 싶어서 신청서를 냈었는데 그때 권리장전의 주제가 분단국가였어요. 이 소재인 분단국가를 통해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했을 때 저는 당연히 탈북 여성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국까지 넘어오지 못한 탈북 여성들. 그분들의 이야기를 써보자 해서 그곳이라는 작품이 부조리였다면 구향이라는 작품은 대중들의 입맛에 맞는 신파로 써보자. 그래서 굉장히 좀 쉽게 썼고 그래서 대중들한테 좀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대사나 어떤 시각적인 표현들도 굉장히 단순화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향이라는 작품이 권리장전에서 좀 좋은 평가를 받았었고 대한민국 신진 연출과정까지 넘어가게 돼서 거기서도 이제 정말 운 좋게 상을 받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두 작품이 그렇게 나오신 거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는 운영하고 계시는 극단 노랑망토에 대해서 저희가 여쭤보도록 할게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뜻이 위로를 주는 예술을 추구하는 극단이라는 뜻이더라고요. 혹시 이 노랑망토 극단을 설립하셨을 때 이 네이밍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제가 이제 대학로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조리하다라는 걸 좀 많이 느꼈었어요. 계속 억압받아야 됐었고 뭔가 내 주장을 내세우기가 굉장히 힘들고 언어 순환하기가 힘든데 좀 골마있다? 골마있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연극을 좀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전반적인 이제 연극을 떠나서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사회를 봤을 때도 굉장히 음지에 그늘진 곳에서 아직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수많은 사회적 피해자들, 사회적 약자들이 많다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연출을 하면서 한 가지 좀 지향점은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연극, 그들의 소리를 세상 밖으로 연결해주는 하나의 매개체가 내 공연이 됐으면 좋겠다, 내 작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서 그들을 위로하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연극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고, 노랑망토의 뜻은 이제 노랑망토를 메고 하늘 높이 날아서 대한민국의 그늘진 곳까지 모두 밝히는 밝은 색깔이라 태양이 되겠다. 그런 네. 뜻이셨구나. 아직은 정상까지 못 갔고 지금 아직도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 음지에나 혹은 우리가 생각할 때 느끼는 사회 약자 계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보면 무대의 주인공으로서 그분들의 스토리를 풀어가시는 게 약간 지향점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무대나 이런 연습 혹은 연기 연습이라던가 관객들과의 호흡이라든지 이런 거를 배우기 위해 무대를 와서 여기서 꾸준히 남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생계나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다 보면 여기가 발판으로 나가서 TV나 방송 매체로 가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다라고는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계셨던 분들도 약간 자기가 하고 싶은 예술성보다는 대중성을 따라가셔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무대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나 혹은 많이 포기를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드는데, 그런 걸 보면서도 극단장님 혹은 연출가님께서는 아직까지 이 무대를 고수하고 계시다라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선택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혹시 어떤 부분 때문에 여기를 떠나지 못하고 계신 거세요? 일단은 저도 배우할 때는 영화 배우가 너무 되고 싶었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되지 않고 실력이 안 돼서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연극을 이제 계속 지향하는 이유는 관객과 다이렉트로 만날 수 있는 그 하나의 메리트가 아닌가 싶어요. 관객들의 눈을 직접 볼 수 있고, 관객들한테 공연이 끝나고도 어떤 얘기들을 들을 수 있고 피드백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가장 순수 예술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연극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고, 지금 극단장님을 보면서 뒤에 서 있을 후배님들도 같은 마음을 꾸면서 이 직업을 힘들지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친구들이 분명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연출가로서 혹은 앞으로 이쪽 일을 하려고 하는 후배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필요하다라고 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번은 돈이 없어도 생활할 수 있는 어떤 의지력, 생활력. 네. 생활력이요? 왜냐면 굉장히 재정적으로 힘들거든요, 이쪽 연극 쪽은. 분명히 이 연극만으로도 잘 벌고 이렇게 그쵸. 사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정말 실력 좋고 정말 유명한 선배님들은 그래도 좀 영화도 이제 찍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제 생활이 풀리거든요. 하지만 그 전 단계까지는 굉장히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떤 현타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거든요. 자괴감도 들고 이 길이 내 길이 맞나라는 생각을 저는 40대 선배님도 하는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신력, 강한 정신력이 일단 필요하고, 나는 예술가다라는 깊은 뿌리를 일단은 심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실력인 것 같아요. 연출도 그렇지만
배우들도 어떤 기회가 항상, 사실 연극을 떠나서 어떤 분야의 다분야의 사람들도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실력과 기회를 만드는 어떤 노력? 기회가 없다, 나는 인맥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난 돈도 없다, 너무 좌절만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실력을 꼭 키워서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1부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현재 이 무대, 이 대학로에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아주 조금 가볍게 다뤄봤다면, 이제 2부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네, 그럼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그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 싶어하는